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집값 하락장의 전형적인 특징 아시나요? 바로 하락 방어를 위한 담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담합 때문에 급매도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현재 그것이 일부 단지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 내용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땡땡 부동산이 집 5억 싸게 팔았대. 불매하자 주민 등살에 짐 싸는 공인중개사. 시세 대비 크게 낮게 아파트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을 해당 단지 주민들이 찾으러 다녔대요. 그래서 동네 공인중개업소 가면서 이거 거래한 데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의 커뮤니티에서 해당 중개업소를 자주 거론하며 물건을 주지 말라는 식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중개업소에서는 자, 이거 장사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이런 집값 담합 행위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이제 영업적인 방해 행위하는 거 모두 다 크게 처벌받는 내용이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많은 집주인들이 소유 아파트를 자존심이자 신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고점 대비 낮게 거래된 하락 거래는 내 자존심이 깎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부분이죠. 왜 이런 좋은 집 싸게 팔고 난리냐,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덕동 지역에 34평 14억 8천에 팔았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남들한테 피해주냐 이런 게시글 올라온 게 실제 많은 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급락은요, 이게 담합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합으로 막을 수 있는 데가 있고 호가를 좀 살릴 수 있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먹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입주민들 모여서 맨날 담합해봤자 그 단지에 살지 않는 투자자가 초급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의 이익 실현만 보고 접근한다는 부분이지, 뭐 이 아파트가 나의 자존심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뭐 나의 신분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그냥 시장 흐름이 바뀌었을 때 급매로 던지고 다른 더 매력적인 자산을 찾아 나선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설령 우리 단지가 어떤 담합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해도 인근의 대단지가 하락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 호가와 상관없이 이미 하락 중인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송파구 지역의 잠실이나 헬로시티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주변에 구축 아파트 보면 안 떨어진 데 많이 있거든요. 규모가 작은 단지의 신축 아파트도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자기네들이 안 떨어졌다고 좋아하긴 하겠지만 이미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호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강동구 지역도 똑같아요. 아르테온 같은 데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리면요, 주변에 구축이 안 떨어지고 우리는 안 떨어졌다 좋아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들이 엄한데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이거 부동산들이 문제야. 근데 이거 재밌는 일이에요. 야, 이 부동산은 매도자하고 매수자 연결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부동산은 매수자 편이에요, 매도자 편이에요? 부동산은요, 거래 편이에요. 거래만 되면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거래라는 게 매도자나 매수자 쪽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지, 공인중개업소는 그것을 거들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죠. 근데 요즘 잘 살펴보면은 부동산에서 매물 접수를 받을 때 거래 가능한 금액을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정도 금액은 되어야 좀 집을 보러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집주인들이 되게 많고 그 부동산 가지 말자 이렇게 유도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네이버 부동산을 보다 보면요, 갑자기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매물이 출현하거든요. 근데 얘가 하루나 이틀 뒤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이게 거래가 돼서 사라졌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공인중개업소에 연락해보면 살아있는 매물이에요.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서만 내려간다는 부분이죠. 아마 이런 사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래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가격 일부 낮춘다고 그래도 바로 집값이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매수 대기자들의 기대하는 부분이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 공인중개업소를 다녀본 매수 대기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야, 네이버 최저가보다 5천 이상 저렴한 매물들도 많았다. 야, 네이버 부동산에 급매 별로 없는 거로 나왔잖아. 실제 가보니까 못 보던 급매물들 동호수까지 불러주면서 제안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안 보이는 금매가 많은 이유, 저렴한 매물 등록을 싫어하는 집주인도 있는데요. 또 집주인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금매로 내놓을 용기는 없고 실제 구매할 사람을 데려오면 협상하겠다는 집주인도 많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셨을 때 더 많은 제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요? 처음부터 낮은 가격에 등록하면 집값이 낮아질 거란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 싸게 팔 의향은 있어요. 그런데 아예 보러 오지 않으면 그냥 매물 걷어들이겠다, 이런 마인드가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살 의향 있는 사람하고 직접 내가 깎아주면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 공인중개업소에서 방문했을 때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특정 중개업소만 보유하고 있는 초급매도 존재를 해요. 자, 매물을 의뢰받았어요. 근데 가격을 딱 봤더니 이건 무조건 팔리는 가격이야. 진짜 2019년 하반기 금액으로 누가 내놨어. 미쳤다 생각하고, 그럼 이거는 모두한테 공유해서 팔 것인가? 아니야. 나한테 온 손님한테 팔아야지.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절대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 시세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세 분석해보면요, 네이버 최저호가와 실거래가는요, 적게는 3천, 많게는 8천까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네이버 호가 보고 이 지역 시세를 믿어버리면은, 그리고 그것들 믿고 안 깎으면 호구란 소리를 듣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금매도요, 이중 가격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보여지는 금매 가격이 있고 실제 내가 방문했을 때 제시받는 금매는 따로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당장 부동산에 가서 실제 호가 알아봐야겠네요? 아직은 아닙니다. 굳이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2월부터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매도하기 4개월 전부터 천천히 가보세요. 그리고 많은 공인중개업소에 가보시고 많은 지역을 동시에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지금 10월 달도 빅스텝, 11월 달도 빅스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자는 이런 상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집값이 더 싸길 바라겠지만 이런 매도자 있잖아요. 매도자는요, 미래의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빅스텝이 있어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맞지만 그것을 미리 선반영해서 가격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가실 필요가 없이 12월부터 기준금리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후에 찾아가 보시라는 거죠. 또한 입주 물량도요, 일반적으로 1월과 2월에 훨씬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급락세 나타난 곳 보면은 입주 물량 영향을 받고 있긴 해요. 9월에 이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던 달이긴 한데 내년에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1월, 2월, 3월에 대부분 몰려 있다는 거죠. 너무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에서 입주 물량 증가를 만난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지금은 지금 상황 보면서 가격을 낮추겠지만요, 이때는 제발 팔아달라고 집주인들이 애걸복걸 할 거라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이때는 전세 가격 하락했다는 역전세나 내가 이것을 팔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 그래서 그나마 남은 시세 차익이라도 지키려고 초초금매로 던져버린다는 부분이죠. 그럼 굳이 지금 공인중개업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매수 계획이 있는 분들은요,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만기 4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한테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분부터는요, 계약 만료 2달 전에 통보를 해야 묵시적 연장이 안 돼요. 미리 연락하셔서 집주인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제 임대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많은 지역, 많은 단지, 여러 곳의 공인중개업소에 반드시 방문하셔서 나한테 최적화된 주택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 곳의 공인중개업소에 방문하셔서 얘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발품을 팔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 내 집이 나가는 것이 확정되기 이전에 선계약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역전세난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주택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런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분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이제부터 쏟아진다 말씀드렸죠. 3기 신도시 민간 분양, 그리고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청약카푸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당첨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